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증인. 예.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인이 그동안 법조계에 쭉 있었듯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이 왜 되었는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회의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상황 설명, 정황이라고 있으니까 현대그룹과 우병우 증인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두현 씨 잘 아시죠? 예. 황두현은 현대그룹 직책은 없는데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리 비선 실세입니다. 차은택과 같은 광고계에 있고요. 장시호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두현의 아들이 같은 승마를 하면서 장시호에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정유라의 또 그 문제의 정유라의 성학 선생 남편이 현대그룹 K망군도 해지펀드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정은 그리고 증인의 장모님이시죠. 김장자 여사님과 같은 모임을 있고 그 다음에 최순실과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두현은 비자금 형성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한 8건 중 1건 100억 넘는 횡령건이에요. 특가법이죠. 이 부분으로 지금 근데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증인, 그 2013년 11월에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그 변호한 적 있죠? 날짜는 정확하지만 변론한 건 11월 19일. 뭐 선임 날짜 그렇습니다. 변호한 적 있죠? 예. 그럼 변호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어째? 그냥 사건으로. 사건으로? 예. 그러면 황두현 씨가 직접 만나서 의뢰했어요? 아니면 김장자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현정은 회장이 이 부분을 의뢰했어요? 장모님이나 뭐 현정은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직접? 예. 수임료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건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다? 예. 그 변호사협회 신고는 정확히 돼 있죠? 정확히 했습니다. 소득 신고 따로 했죠? 예. 제대로 신고했어요? 예. 네. 문제는 수임료는 얼마 받느냐 안 밝히니까 또 보통 안 밝히대요. 2013년 3월에 해당 고발건이 접수가 되고 2014년 7월에 최종 선고까지 이르게 황두현 사장이 측에 의하면 무려 8건 중에 1건만 해당됐지만 100억 원의 변호료를 지불했다는 제보가 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증인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한 50억 받으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억? 아니 이제 가늠을 좀 해보게요. 어느 치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0억 변호 비용이라면 결국 그 법무법인 그 김현장 발언 여기는 이제 자문만 했고 세종은 노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법인이었죠. 그러면 남은 것은 법인 광장 아시죠? 광장은 그리고 네. 우병우 법률사무소 이 두 곳이 남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나머지는 결국은 광장에서 나머지는 수임료를 대부분 받았다. 50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 수임료를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예, 일입니다. 예, 됐어요. 변호사 수임이 11월 19일.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종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자신이 변호하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게 됐고 회사 돈을 100억 횡령입니다. 특가법이죠. 예, 인정되는 범죄자 실형을 살지 않고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법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란 큰 돈을 횡령했던 범죄인이 구속되지도 않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당시 재판부도 사건의 일부 축소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초반에요, 검찰은 황도현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조차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인으로서 이게 어쩝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느 부분, 판결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네, 마지막. 법원이 알아서 했겠다.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적인 나온 말씀이시고. 불과 2달 사이에 민정수석실로 배정되고 2달 사이에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까 그 형량으로. 이게 우연한 일인가요? 그거는 법원은 재판 경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불행히도 이 청문회가 그래요. 불행히도 1년에 쭉 국민들이 그렇게 운명한 증인이 생각하는 운명한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증인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축사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정리하자면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최소한 제가 100억이라면 한 수십억은 했지 않느냐.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초과 수사를 무마시키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신고 제도를 하는 뭐죠? 조세포탈이 되겠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정 이후 사건에 개입했다면 무슨 죄죠? 만약에 그랬다면. 안 하셨다는데. 글쎄요. 예.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 받은 돈을 만약에 민정수석실 갔을 때는 재판이 계속 돌려줬어요? 민정수석실에 가고 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뇌물죄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대그룹의 불법 행위를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에 대해서 다 선임계를 냈고 또 국세청에도 다 세무신고 다 했습니다. 네, 윤소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주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입니다. 의사진행만 30초만 하고 본질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만 국민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이중모의 또 이중교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이 어떻게 사용됐냐의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위에 많은 것이 실없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실 기능에서 중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과 업무 조율을 하고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예. 지금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대통령 보장이 핵심적인 보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는 법률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저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더 면밀히 세밀히 살피고 업무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또 의문스러운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해야 되는 감찰 소회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반제 민주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선전선동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 최순실, 정윤의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언론 보다가 북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소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왜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민정수석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찰을 하고 뭐 외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인력이 모든 정부 부처 장차관 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뭐 그런 걸 다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주되게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은 해당 관련 기관의 보고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보고가 사실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기능, 민정수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조난 때 그 지휘가 뭐였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요? 4월 16일 그때 당일에. 변호사였습니다. 6월 5일에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 수식하지 말아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앞서 증언에서 했습니다.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 수사 당국자와 통화한 기억은 있다 그랬죠? 예.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요? 상황 파악만 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대치를 하느냐. 그리고 예.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으로서 업무를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치안하고 치안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소속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증언 말씀드릴 때 해경 쪽 컴플레인이 하여간 해당 그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경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행정자치, 국민소통, 치안은 정무수석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 협조할 때도 정무수석실하고 쭉 했었는데 만약 6월 5일에 그 통화를 했다면은 그 구조를 방해, 그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구조를 방해하려는 이런 의도보다는 그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수사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한 내용을 다시 왜 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해경 쪽에서는 먼저 영장 집행 범위가 아닌데 검찰이 그냥 그 중요 시설인 자료인 서버를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했던 것이고, 제 기억하기로는 검찰 쪽에서는 뭐 그 장소 범위에서 빠진 거는 맞지만 그 수사상 필요하다. 서로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양쪽이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거는 바로 그날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그 장소, 그 해당 그 서버가 있는 장소에 다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나중에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 적법 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이미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혁대인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 아세요?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월호 조난이 발생한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행위의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증인으로 요청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4월 16일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민들은 의무동을 구별 못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 의무지원으로 관저역 2층 건물에 있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이 모두 이용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6일 증인은 대통령 전담 의무지원실 의무동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치료 업무를 하는 의무실에 근무했는 맞죠? 네,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위와 장소에서 근무했어요. 그렇습니까?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그 SBS의 그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 좀 달라요. 왜 그렇게 잘못 증언했어요? 잘못해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그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옆에 근무가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게 맞는 말이죠? 네, 직원들 진료를 하는 의무실에서 중요한 증언이 근무했습니다. 됩니다. 1월달 증언하고 지금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달라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혁 정의 지난 1월달 SBS 정언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정언을 하고 그때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들도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네,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의무실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다시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 멀리 떨어진 곳인 의무실입니다. 자, 이상으로 1차 신문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